감사해요. 오늘 사람도 많이 안 왔는데 큰 사고 칠 뻔했죠? 네. 어,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언커버를 마쳤어요. 그리고 나는 유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언더커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나에 대해서 아는 도구들도 다 배우셨고, 이제 나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죠? 이제 다들 나를 좀 아시겠나요? 그럼 이제 나를 좀 이제 소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나를 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아직 더 알고 싶지만. 어떻게 나를 소개해야 될까요? 네. 잘 모르시겠죠? 나를 소개하라 그러니까. 그쵸? 이제는 나를 직업으로 소개하지 말라는 것 정도는 알겠고, 그쵸? 그래요. 맞아요. 이름 말고 나이 말고 뭘로 소개할까? 그걸 잘 모르겠어. 그쵸? 네. PR이 항상 어렵다고. 네. 지난주에 분명 언커버에 대해서 다 정리가 끝났는데, 왜 나는 지금 소개가 안 될까? 네. 나는 지금 되게 가치 있다라는 걸 알았는데, 소개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직 명확하게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전이라 그래요. 당황하실 필요 없고 이제부터 같이 발견하러 가보자. 네. 언커버라는 거는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 전에 발견하기까지 흙을 파내는 작업. 이게 다시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진짜 내 생각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데 그냥 그게 당연히 맞다라고 믿고 살아왔던 것들을 걷어내는 작업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의심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 특성들이 뭔지도 알아보고, 욕구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나를 발견하기 위해, 나를 알아가기 위한 도구들을 알려드리면서, 나를 한번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자.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본 거예요. 근데 나를 소개하기는 어려운 거 뭐냐? 나를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특성들은 알겠는데,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는 아직 얘기를 안 해봤어요. 그래서 아직 모르는 게 맞습니다. 네.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가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내 정체성을 명확하게 디스커버, 발견하는 거. 오늘부터 가는 거예요. 기대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가볼게요. 시작 전에 하나만 공지 드리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디스코드 들어와 계시죠, 지금? 네. 디스코드 안 들어와 계신 분 안 계시죠? 네. 혹시 아직 오픈 채팅에 계시면 디스코드 QR 여기 이거 눌러서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오픈 채팅에다 지금 제가 공지를 한 두어 번 더 한 것 같아요. 네.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디스커버 강의를 시작합니다. 디스커버 강의의 첫 강인 16강 제목은 나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자, 언커버 마지막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리마인드 해보면 언커버가 뭐냐? 내 씨앗을 발견하기 위해 흙을 다 드러내는 거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진짜 내가 아니라 나를 덮고 있던 흙들 때문에 그 위에 잡초들이 막 자랐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난 줄 알고, 이 흙 위에 자란 잡초들, 이게 난 줄 알고, 생각, 난 줄 알고 있었던 생각이나 가치관, 판단 기준, 이래야만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을 다 걷어내고 보면 이제 나를 비로소 발견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방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 드리는 거는 이 언커버의 흐름을 제가 새겨 드리려고. 지금 지겹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게 맞아요. 네, 지겹도록 지금 새겨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흐름은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크기 뭔지, C가 뭔지, 언커버가 뭔지 이제 좀 아시겠죠? 네. 그렇게 발견하게 된 나는 가치 있다. 유일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해드렸다까지. 그러면은 자, 내가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내 가치가 그러면 뭘까요? 도대체 내 가치는 뭘까? 아직 지겹진 않아요. 네. 여러분, 나만의 가치가 뭘까요? 나만의 가치. 네. 나만의 가치는 뭐다? Y다. 기억나시나요, 이거? 나만의 가치는 나만의 Y다.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응. 이 시넥형 얼굴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면서 기억이 나시죠?
나만의 가치는 나만의 Y다. 우리가 지금 언커버에서 이제 내 씨앗을 발견하는 단계에 왔는데, 이 씨앗이 이거 뭐야, 지금? 뭔 씨인지 몰라. 여러분들 씨앗 보면 이게 무슨 씨인지, 지금 화면에 있는 이 씨가 무슨 씨인지 아시겠어요?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우리가 발견해보자, 인 건데, 어, 이게 일단은 가치 있다라고 제가 희소하기 때문에, 아니, 유일하다. 심지어 유일해. 유일하니까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가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이 가치를 느끼게 만드는 건 Y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거 기억나시죠? 자, 유압 밸류업을 엄청 뜨죠, 계속. 네. 그래서, 나는 가치가 있는데 Y 때문에 가치가 있다. 그럼 제가 이 강의를 왜 하는지, 제가 하는 일들을 왜 하고 있는지, 제 정체성 위에서 이걸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이 화면에 띄워놓고 제가 이렇게 막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거는 기억나셔야 돼요. 이거 기억 안 하면 제가 서운하거든요. 농담이에요. 제가 이 강의를 왜 하는지, 제가 이것들을 왜 하고 있는지, 이런 무료 강의는 왜 하고, 코칭은 왜 하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컨텐츠는 왜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냐? 이 정체성, 나다운 브랜딩 이니시에이터라는 정체성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 곧 Y인 겁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을 이야기하기까지가, 어, 제가 이제 이야기를 이 정체성, 나는 나다운 브랜드 이니시에이터예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 지난 시간에 제가 임팩트, 인커리지, 이니시에이팅, 그리고 밑에 저게 제 미션이에요 이러면서 얘기를 쭉 해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앞에 있는 이야기들도 해드리고, 저에 대한 이야기를 이 화면 띄워놓고서 쭉 해드렸었던 거 기억 아마 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스토리텔링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스토리텔링을 쭉 해드리면서 저의 정체성을 딱 한마디로 정의 내리면 나다운 브랜딩 이니시에이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저의 스토리텔링은 About 나다운 브랜딩 이니시에이터였던 거죠. 자, 여기에 스토리가 담겨 있는데 나를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때 우리가 직업을 얘기할 때 저는 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 스토리가 담겨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나를 한마디로 소개하게 될 건데 결국엔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직업으로 소개했던 거랑은 완전 다르다. 왜? 여기에 스토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를 정의 내린다는 건 나라는 사람의 스토리,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서사, 라고 하죠. 서사를 이해하고 정의할 수 있게 될 거다. 지금의 나를 정의 내리면.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뭔 얘기냐? 지금부터 쭉 말씀을 드릴 건데. 아마 오늘 7am to find you 레터를 보신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좀 감을 잡으실 것 같아요. 이미. 자, 지금부터 아까 전에 제가 암살 영화 못 보신 분 여쭤봤는데 지금 기성님 빼고 다 보신 거죠? 기성님을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그 소개를 좀 해드리면 지금부터 암살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가 좀 재밌길 바라면서. 자, 이게 암살의 한 장면인데 보시면은 전지현이 1인 2역을 영화에서 합니다. 네, 1인 2역이에요. 뭐냐면 이 둘이 쌍둥이 자매야. 근데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자랐어요. 자, 보신 분들도 영화 재밌었잖아요. 그죠? 영화를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하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이 둘이 쌍둥이 자매예요. 아마 영화가 좀 돼서 가물가물 하실 거예요. 어차피.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자랐어. 왜? 저 여기 지금 여기 품에 안겨 있는 저 아기가 전지현 아기 때예요. 이 아줌마 아줌마의 남편이 누구냐면 어 강인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친일파예요. 아주 친일파 오브 친일파, 친일파의 수장 우두머리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여자 배우 진경이라는 배우인데 이분이 연기한 그 친일파 이경영인데 그분의 아내인 진경은 되게 올곧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친일파인 너 같은 놈이랑 못 살겠다. 라고 독립군과 함께 도주를 합니다, 집에서. 되게 당당하게 나 갈 거야.
가고 도주를 해요. 그래서 두 개, 그러니까 쌍둥이니까 애가 둘이잖아요. 전지현이 둘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하나는 엄마가 안고 하나는 유모가 안고 두 개의 인력거로 나눠 타요. 그래서 한 인력거를 이 진경이라는 배우가 탄 인력거를 이정재가 끌고 다른 유모가 탄 인력거는 또 다른 사람이 끌고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잡힐 수 있으니까는 갈라지자라고 해요. 그래서 갈라졌고 그 뒤를 추격한 그 이경영의 하수인 그 우리 악역 배우 전문 배우 그 누구시죠? 이름이 김의성 배우. 그분이 여기서도 이제 이경영 밑에 집사 같은 존재인데 당연히 친일파죠. 그 집사가 이제 쫓아요. 쫓아가지고 한 인력거를 잡았는데 그게 이 지금 이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잡힌 거야. 그래서 엄마는 잡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엄마는 사살당합니다. 이경영이 보낼 때 그렇게 시켜요. 죽이라고. 그냥 잡아서 죽여버리라 그래. 그래서 엄마가 데려간 이 아이는 친일파인 이경영의 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보모가 데리고 간 그 아이는 어디로 갔겠어요? 친일파가 싫어서 도망갔으니까 어디로 갔을까요? 독립군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만났을 때 왼쪽은 친일파의 딸, 일본 유학 갔다 왔어. 일본 장교랑 결혼할 거야. 오른쪽은 독립군, 일본인들 죽여, 저격수야. 그래서 요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친일파의 딸인 미츠코, 독립군 저격수 안호균. 이렇게 각각 자라게 된 거예요. 흥미진진하죠, 지금? 여기까지 캐릭터 설명하는데도. 네, 겁나 재밌습니다. 여기 영화에 뭐 하정우도 나오고, 영화가 아주 구성이 좋아요. 네, 전 재밌게 봤어요. 자, 이 서로의 존재를 모르던 쌍둥이 자매가 근데 경성에서 우연히 마주쳐요. 그러니까 살면서 추호도 나랑 똑같은 애가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어느 날 이 왼쪽에 있는 미츠코가 경성에 있는 백화점에서 나오다가 길에서 자기랑 똑같이 생긴 여자를 본 거야. 그래서 그 여자를 따라가요. 그래서 지금 그 여자가 묵던 곳에 지금 따라 들어간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마주친 거예요. 굉장히 놀라는 장면이죠, 지금. 근데 이게 둘이 굉장히 대조적이었던 게 뭐냐 면 왼쪽에 있는 미츠코는 되게 공주로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쵸? 해맑어. 마냥 반가워해. 딱 보더니 너무 반가워. 그러니까 막 싸가지 없거나 그런 캐릭터가 전혀 아니에요. 그냥 해맑은 캐릭터. 곱게 컸어. 그런데 안호균은 어때요? 좀 어둡고 지금 딱 봐도 사진에서 좀 미츠코를 경계하고 의심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느낌이 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여기 딱 마주쳤을 때 서로 자란 환경이 너무 달랐다라는 게 그냥 이 정도 배경 설명만으로도 딱 느껴지고 여기 그냥 한 장면으로도 그게 딱 느껴지는 정도잖아요. 그죠? 둘이 굉장히 자란 환경이 달랐다. 그리고 둘이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지만 굉장히 다른 삶을 살고 다른 얼굴은 똑같지만 되게 다른 태도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 이 미츠코가 해맑잖아요. 그래서 안호균한테 그래요. 우리가 지금 쌍둥이인 것 같다고. 아빠가 알면 굉장히 반가울 것 같다고. 아빠한테 같이 가자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만나가지고 미츠코가 막 하는데 자, 김의성 배우 집사 이 악역 전문 배우 김의성이 그 길거리에서 이 사람도 안호균을 본 거야. 근데 이제 알잖아요. 내가 하나를 죽이고 한 애는 데려왔고, 엄마를 죽이고 한 애는 데려왔고, 한 애는 내가 보내줬는데, 걔라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경호한테 이 사실을 얘기하죠. 그리고 안호균이 머무는 이곳으로 같이 오게 된 거예요. 여길로. 그래서 여길로 이제 밑에서 이제 막 올라와요. 이제 같이.
같이 올라오는데 여기에 이제 밀정이었던 이정재도 같이 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뭐 얘기를 하고 막 그랬던 게 막 대사들이 막 많이 있는데 막 뭐라 하면서 같이 이제 올라오니까 이제 여기서 누가 올라오니까 미츠코가 아빠라는 걸 눈치를 채고 안호균한테 아빠 내가 데려올게 기다려봐 이러면서 아빠를 반기면서 뛰어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빠가 미츠코 얘기를 듣고 안호균 와씨 우리 딸 보고 싶었던 우리 딸 이렇게 했을까요? 네, 오해했겠네요. 네, 대단한 오해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아빠다 하고 달려오는 미츠코는 그렇게 뛰어갔고 안호규는 이제 긴가민가 하면서 혹시나 아빠가 뭐 그러려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그러면서 방 안에 그냥 있었어요. 근데 이경영이 뛰어오는 미츠코를 만나자마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안호균인 줄 알고 쏴버려요. 당연히 안호균이겠거니 하고 쏴버려요. 엄청난 비극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에 전지현은 이제 입틀막 하고 창문으로 도주합니다. 엄청나게 여기까지만 얘기 들어도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기성님이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영화를 꼭 보시고요. 네, 어차피 연휴니까 영화 한 판 보세요.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일란성 쌍둥이가 이렇게 다르게 살게 된 이유가 뭐냐? 이들은 같은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쵸? 근데 이들의 지금 하나는 친일파 공주로 컸고 하나는 독립군의 저격수로 컸어. 굉장히 거칠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그들의 자라온 환경. 그렇죠. 맞아요. 자라온 환경이 너무 달랐어. 그래서 막 안호균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막 얘기 나눌 때 뭐 독립군에서 있을 때 일들이나 뭐 이런 것들로 안호균의 그런 성격들이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겠거니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장면들이 제법 있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예요. 이 둘의 삶의 서사가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우리가 내 삶의 서사를 빼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자랐고, 어떻게 커왔는지, 내가 크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을 만났었는지, 뭘 배웠고, 그 배운 걸로 내가 뭘 해봤는지, 이런 서사를 빼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영화 캐릭터만 해도 이들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그 많은 서사를 부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보여준단 말이죠. 이런 씬이 왜 있겠어요? 이 둘의 그런 성장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그쵸? 그리고 이 시퀀스마저도 나중에 이 씬이 나중에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또 그 서사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안호균 입장에서 아빠가 그 친일파의 그자가 내 아빠라는 것도 몰랐는데 그자가 내 아빠라고 알아버렸고 그 아빠가 나를 알면 어떨까 되게 혼란스럽다가 그 아빠라는 작자가 난 줄 알고 총으로 쏴 죽이는 걸 봤어. 어마어마한 서사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마저 뒤에 나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엄청나게 뒤흔들고 다시 조립하게 만드는 서사잖아요, 이게 지금. 그쵸?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런 서사들을 빼고 지금의 나를 설명할 수 있을까? 저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이 씨앗을 발견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씨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단순히 우리가 언커버에서 알아본 것들로 나를 설명하면 충분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씨앗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태어나면서 누구나 천재로 태어난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그 이어령 박사님 말을 빌려서 하고 이거를 매 주마다 강의 때마다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고 있지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라는 씨앗이 과연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걸까? 요거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아본 게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쵸? 가치관, 꿈, 이런 것들, 그리고 감정, MBTI, 욕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만으로 우리를 정의 내릴 수 있을까? 없다. 그럼 뭐예요? 우리의 서사도 중요하다. 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안호균을 두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나를 설명하는데 서사가 필요하다. 1번, 난 아직 모르겠다. 2번. 지금 여기까지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자기소개하라고 할 때 어떻게 했냐를 돌아봤을 때 직업으로만 소개하고 어디 학교 나왔어 뭐 이런 걸로만 얘기했더라는 거는 나에 대한 정보를 지금 준 게 맞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쵸? 영화에서 캐릭터 소개할 때 직업만 얘기하고 학교만 얘기하면 이거는 진짜 캐릭터 파악이 안 된 상태로 영화를 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뭘 얘기해야 될까? 아, 서사가 빠지면 안 되겠구나. 요것만 기억하셔도 오늘은 성공이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안호균을 두고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안호균은 독립군 저격수로 키워졌어. 그래서 지금 딱 봐도 총이, 그렇죠? 안경을 쓰고 있는 이유야. 평소에 안경을 안 쓰는데 저격할 때 안경을 써요. 근데, 어, 나는 독립군에서 자랐고, 뭐 그냥 그런 줄 알고 저격수로 컸는데, 여기서 지금 뭘 알게 됐냐면 몰랐던 쌍둥이 자매의 존재를 알게 되죠. 그리고 내가 죽이려는 친일파 그 대상이 타겟이 내 아빠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아빠가 혹시 하는 마음이 미치코 만나서 들던 찰나에 딸인데 가차없이 사살하는 걸 봐버렸어. 이때 안호균의 심정, 이 감정이 어떻게 했어요? 이 서사를 바탕으로 음, 잠시만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돌지? 화면이? 자, 이 장면이 뭐냐 하면 나중에 어 안호균이 지금 미츠코가 죽었잖아요. 세상에 미츠코가 사라졌지만 이 친일파들은 안호균을 죽은 걸로 알아요. 그리고 미츠코는 원래 일본 장교랑 결혼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호균은 자신이 미츠코 행세를 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식에서 처단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에 일본 군인들이 많이 올 거잖아요. 일본 장교가 결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부케 안에다가 기관총 같은 걸 들고 가고 죽이나 권총을 들고 가서 죽이나 아무튼 총격전이 벌어져요. 결혼식에서. 그 끝에 아빠를 처단할 수 있는 상황에 딱 지금 이른 거죠. 저 눈에 맺힌 눈물이 뭘까요? 지금 딱 아빠를 죽여야 되는 상황에 탁 처했을 때 여기에 드는 이 눈물, 저 눈물의 의미, 저 눈물이 뭐냐? 지금 기성님이 아까 채팅창에 분노, 복수심, 혼란스러움 막 이런 거 써주셨는데, 예, 맞아요. 저 눈물이 뭐겠어요? 전지현의 서사죠. 저기 맺혀 있는 게. 지난 시간들인 거죠. 네, 감동. 그래서, 잠시만요. 화면이 이렇게 안 넘어가. 네. 그래서 전지현의 서사가 눈물에 맺힌 거예요. 그러면은 전지현은 저 친일파 아빠를 쐈을까요? 안 쐈을까요? 네, 아마 제 기억에 헤드샷. 아니면은 심장. 예. 쏩니다. 죽여요. 달이 아니고 죽입니다. 가차없이. 네, 그게 전지현의 영화에서의 서사입니다. 자, 이 여자분을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이 수염난 여자분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분 이야기를 좀 했는데, 원래 숨어 지내다가, 그쵸? 숨어 지내다가, 이 위대한 쇼맨, 단장이 이 사람을 세상 밖으로 꺼내오죠. 그리고 이 디스이즘이라는 노래를 부르기까지의 서사가 또 있었어요. 세상 밖으로 나와서 내 무대에 올랐다가 내가 노래를 하고 박수 받고 환호 받고 그러다가 갑자기 갑자기 나를 부끄러워해? 이러면서 나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나 더 이상 미안하다 소리 안 할 거야. 니들한테.
내 존재가 외면해. 이게 나야. 나는 나를 자랑스럽게 여겨. 나 자랑스러워. This is me 이러면서 그쵸? 이 장면에서 우리가 감동 받았잖아요. 그쵸? 이거 보면서 우는 분들 많아요. 굉장한 감동이 있다. 그게 뭐예요? 서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 서사. 자, 그러면 이제 나를 다시 자, 나도 내 씨앗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를 소개할 때 우리가 뭘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나를 이야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스토리. 내 스토리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죠. 두 글자 단어. 맞아요. 서사예요. 서사. 영어로는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서사는 어떤 구조를 갖췄는가? 이거를 오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음. 나를 소개할 때는 내 서사를 가지고 내 스토리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 서사는 너무 많죠. 그러면 내 서사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야 돼? 지금 자기소개서 쓰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여기서 또 서사를 얘기하라 그러면 뭔 얘기를 해야 되냐? 장난 때리냐? 앞으로 이것만 정리가 잘 되면 앞으로 자소서도 이거 쓰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데 우리가 어떤 서사를 갖추었느냐? 이게 우리가 이야기할 서사 구조예요. 딱 네 개의 항목으로 내 서사 구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 직면한 문제, 모험, 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럴싸한데 잘 감은 안 오시죠? 어. 이거를 지금 안호균의 이 서사 구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이해할 수 있게. 안호균. 자, 이 그림이 뭐냐면 제가 안호균의 서사에 대해서 넣고 이 서사 구조에 맞춰서 안호균의 서사 구조를 한번 줘봐 해갖고 이미지로 받은 거예요. 챗GPT한테. 이걸로 우리는 안호균의 서사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안호균의 서사를 한번 볼까요? 이 서사 구조 네개를 한번 보면 나는 누구예요? 조용하고 냉철한 저격수, 독립운동가. 그쵸? 거의 직업으로 설명되고 성격이 설명되고 이랬어요. 그쵸? 성격과 성향과 직업 정도 나와 있네요. 그런데 직면한 문제 뭐예요? 숨겨진 가족의 즉이라고 써 있네. 숨겨진 가족의 진실과 동료의 배신. 그러니까 안호균이 처했던 서사가 어떤 게 있냐 하면 하나는 내가 쌍둥이 자매가 있는지 몰랐어. 근데 쌍둥이 자매가 있네. 근데 그 아빠가 누구야? 내가 처단하려는 친일파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숨겨진 가족의 비밀이 너무 혼란스러운데 근데 그 아빠가 난 줄 알고 쌍둥이 자매를 죽여. 이런 서사가 하나가 있고 이 암살에서 또 큰 서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정재라는 배우의 역할인데 이정재가 밀정이에요. 그래서 독립군의 리더격인데 이 안호균의 이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는 리더가 이정재였어요. 근데 이정재가 밀정이야. 그러니까 이들의 프로젝트는 애당초 실패하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얘기한 동료의 배신이 바로 이정재의 배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태로운 임무가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엄청나게 큰 문제에 직면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직면했는데 전지현의 모험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이 영화가 보여주는 액션 활극이란 말이죠. 이 모험, 조선을 위해 암살 작전을 수행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마주한대. 자신의 정체성을 마주한다는 표현이 진짜 엄청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네, 챗GPT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안호균이 가고자 하는 꼴은 뭘까? 정의를 실현하고 진짜 나로서 이건 아마 제가 훈련시킨 애라서 이런 말을 넣은 것 같은데 진짜 나라는 말을 넣은 것 같은데 GPT가 영화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의를 실현하고 진짜 나로서 독립운동가로 거듭난대. 독립운동가로 거듭난다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원한 거는 뭐냐면 독립을 위해서 내가 이 한 몸 헌신하고 일본군들한테 알려주겠다.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너네 이렇게 밑에
당연히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이 아니라 너네가 부당한 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너네가 잘못됐고, 너네에 대해서 항의하는 인원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겠다. 이게 안호균의 목표예요. 자, 그러면 이 서사를 우리가 지금 파악했잖아요, 이제. 자, 그럼 영화를 보지 않은 기성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을 때, 안호균이 왜 이경영을 죽이려 하는지 설명이 되시나요? 아빠인데도 헤드샷을 한 이유 아시겠나요? 네, 아시겠대. 안호균이 왜 독립운동을 하는지도 설명이 되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안호균이 이정재를 처단하게 됩니다. 아주 속 시원하게. 네. 그래서 이 이정재 여기 장면이 이제 이 바로 앞에 씬이 그 이정재의 그 가장 유명한 연기 중 하나. 구멍이 두 개지요. 이렇게 하는 그 연기. 뭔지 아시죠? 그 연기가 요 앞씬에 나와요. 그 재판장에서 친일파였고 뭐 밀정으로 활동했다 이런 것들을 밝히려 했는데 자기가 독립군들의 리더였고 독립군들 보낼 때 그 심정을 아냐 막 이러면서 그거 보여준 거예요. 총알 자국을. 그러고 나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섭니다. 그때 이정재는 뭐냐? 해방된 후에 경찰 신분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게 나와요. 옷을 딱 봐도 보이잖아요. 중절모 쓰고 신사로. 경찰 간부야.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어. 그쵸? 그런데 그를 안호균이 찾아옵니다. 뒤를 쫓아가서 막다른 곳에서 이정재에게 이야기해요. 왜 동지를 팔았나? 그랬더니 이정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이럽니다. 그래서 처단하죠, 결국엔. 지금 이정재 뒤에 서 있는 저 남자가 이정재 때문에 죽을 뻔해서 장애가 생겼어요. 그 사람이 이정재를 마지막으로 처단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안호균이 이정재를 찾아와서 결국에 처단했을까? 도 우리가 서사를 통해 알 수 있죠. 그쵸? 영화를 안 본 기성님도 이제 그거는 파악이 되잖아요. 그쵸? 이게 서사다. 우리도 이 서사 구조를 정리해 본다면 내 정체성이 분명해지겠다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제? 아, 내가 언커버였다고 나를 소개 못하는 이유, 나에 대해서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던 이유, 그리고 이제, 아, 나도 이 서사 구조를 파악하면 내 정체성이 분명해지겠다. 이렇게 좀 감이 오시나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최초로 분량이 40분 만에 끝난 건 최초인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많은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 서사 구조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제가 오늘 하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 서사 구조에 대한 얘기까지 하면 너무 깊어져서 여기까지만 딱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고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 혹시 책 무기가 되는 스토리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난 읽어봤다 1번, 안 읽어봤다 2번. 안 읽어보신 분들이 제법 많네요. 선영님은 책을 진짜 많이 읽으세요. 요번에 요번에 그 더 커넥트 오셔도 제가 선영님을 어떻게 알아봤냐면 저기에서 누가 책 읽고 있는 거야. 딱 한 명이. 선영님인 것 같다. 이렇게 알았어요, 제가. 이따가 이름 확인해야겠다. 그래갖고 맞더라고, 그분이. 아, 대단하세요. 네. 네, 아니, 거기에서도 이 책 안 보신 분이 지금 선영님 빼고 다 안 보신 것 같은데 이 책이 뭐냐 하면은 브랜드 전쟁에서 살아남는 7가지 문장 공식이라는 그러니까 이 서사 구조를 이야기할 때 이 책 되게 유명한 책인데 사실
헌영님은 이 책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이 책이 아마 유명한 책이란 것도 알고, 이 책이 얼마나 훌륭한지도 아실 텐데, 이 서사구조에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함축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시리즈 다 좋다고. 그러면은 무기가 되는 시스템도 보셨다는 얘기네요. 그쵸? 무기가 되는 시스템 제가 본 경영서 중에 가장 쉽고 잘 쓰인 책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뭐 이게 여담입니다만 아무튼. 뭐 아무튼 간에. 그 이 서사 구조가 가진 비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무기가 되는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좀 알려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리고 그거를 하고 나서 이후에 어떤 디스커버 강의는 어떻게 흘러가냐. 여기에 지금 나, 직면한 문제, 모험, 골, 이 항목들이 뭘 의미하고 내가 여기에 뭘 넣어야 되는지, 내가 뭐에 대해서 여기서 알려드려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강의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쭉 하시다 보면은 여기 서사 구조에 맞게 내 이야기를 넣을 수 있겠다는 감이 좀 오시나요? 기대가 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나, 직면한 문제, 모험, 골. 이게 내 서사 구조이자 나의 스토리이자 나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가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큰 축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것도 여담입니다만 하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고 하나는 브랜드 익스피리언스예요. 이 큰 두 개의 축이 없으면 브랜딩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언커버를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브랜딩 얘기하는 게 갑자기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브랜딩 전문성 제법 깊습니다. 그래서 브랜딩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만들어 갈 건데 그거를 이 서사 구조를 가지고 나의 스토리로 이걸로 나의 Y를 만들고 나의 아이덴티티로서 정리를 할 거다. 최종 아이덴티티로. 아시겠나요? 그래서 앞으로 디스커버 강의도 기대하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다. 이거를 하고 나면은 저처럼 나다운 브랜딩 이니시에이터라는 한 줄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일전에 공지 제가 드린 대로 다음 주 수요일 강의는 쉬어갑니다. 오늘이 연휴 시작인 거 알았으면 아마 오늘도 쉬었을 텐데, 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주신 분들께 서로 먼저 박수를 좀 쳐드릴까요? 와, 연휴의 시작인데 여기 와서 지금 강의를 들었다. 지금 대단하신 분들이 아니나,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돼요. 네, 진짜 와. 제가 이거 하면서 사진을 잘 안 찍는데 오늘은 사진을 좀 찍어 놓읍시다. 사진을 찍어야겠어요. 네. 하나, 둘, 셋. 네, 잠시만요. 왜 안 찍히지? 잠시만, 다시 좀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신 분들 진짜 대단하시다. 다음 주 수요일은 쉬자. 지금 5월 달이 이제 다 내일 시작하는데요. 가족의 달, 가정의 달, 어린이날 연휴. 지금 뭐 최대 뭐 6일까지 연휴가 시작됐다고 아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날인데, 네, 가족을 위해 저도 한 주는 쉬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쉬기로 하고, 여러분들도 가정의 달에 가족들과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고, 한 주 뒤에 뵙도록 하겠다라고 좀 인사를 드리겠고요. 그, 제가 이렇게 한 주 쉰다고 지난주에 드렸더니, 한 분께서,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잘 쉬고 오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진짜 감동받았어요. 네,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혹시 지금 와 계신 분 중에 지연님이 나중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 지연님. 안녕하세요. 네. 아직 디스코드에 안 들어와 계시다면 디스코드로 들어와 주시고, 한 가지만 제가 새로운 공지를 하나만 좀 드리면요. 이제 강의를 주차별로 신청하는 결제 링크가 열렸어요. 그래서 영원이에요, 보시다시피. 영원인데 이거 결제를 왜 해야 되냐? 신청을 왜 해야 되냐? 요거 신청하면은 문자로 이제 줌 링크랑 해서 안내가 와요. 하루 전날 오고 또 이제 강의 시작 전에 오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여기 신청하시면 이제 그런 안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신청해 주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뭐 구매 후기 같은 걸 남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강의 끝나고 여기다 후기를 만약 남겨주시면 그분들께는 제가 아주 큰 감사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뭔가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생각을 못 해봤어요. 지금 얘기하면서 생각했어요. 네, 후기 쓸 수 있네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생각해갖고 그래요. 생각해볼게요. 뭐 좋은 제안 있으면 주세요. 아, 근데 여기다가 후기 남겨주시는 것들 보면은 제가 이제 다른 분 이렇게 이런 데다 후기 막 강의 후기 같은 거 이런 데 달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달린 거 보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듣고 후기 남겨주시면 전 너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일단 5월 강의를 이제 다음 주 쉬고 그 다음 주부터 3번 있으니까 3번의 5월 강의를 다 열어놨어요. 이걸 앞으로 월 단위로 3개, 4개 이렇게 열어놓을 생각이고요. 그렇게 신청해 주시고 알림 받고 가셔갖고 끝나고 뭐 후기 같은 거 남겨주시고 하면 저는 진짜 너무 감사드리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런 이유는 지금 디스코드에다가 무료 강의를 일주일씩 그냥 무료 오픈하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걸 또 드리면서 뭐 이렇게 후기 써달라 이런 거를 안 하려고 열었는데 여기에다가 후기 쓰기 위해서 또 뭔가를 만드는 건 너무 또 좀 추잡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냥 네 인정에 호소해봅니다. 네 좀 도와주세요라고 인정에 호소해보고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QR코드 누르시면 여기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요거 뭐 나중에 공지로도 뭐 이런 게 있다고 한번 안내를 드려볼게요. 네 기성님 왠지 굳이 후기 남겨주실 것 같은 느낌 감사드려요. 미리 감사드려요. 네 조금씩 뭐가 좀 갖춰져 가는 게 느껴지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네, 연휴의 시작인데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와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나답게 사는 것이 차별화된 경쟁력이고 the only one, 유일한 존재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네. 선영님이 오늘도 강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갬동. 감사해요. 네.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자, 모두가 나다운 성공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필요로 하신, 나다운 성공을 위해 필요하신 환경 세팅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다운 성공 시작시켜드리는 브랜딩 이니시에이터 제이콥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다음 주가 아니죠. 다다음 주에, 다음 주 쉬고,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남아주시고, 네. 오늘, 녹화 안 할 뻔했는데, 기성님 덕분에 녹화하고 너무 감사드려요.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유튜브 다시 보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연휴 잘 보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얘기하실 건 마이크 켜고 얘기하셔도 돼요. 제가 기성님 마이크 켜드릴까요? 서사구조 하니까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사진이 하나 생각나는데 여기에 공유해봐도 될까요? 네. 기대가 됩니다, 사진이. 도대체 무슨 사진이 올라올까? 네, 마이크를 고쳐 잡고. 아니, 별로, 어, 막 엄청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무슨 책이에요? 이거요? 뭐 저도 누구한테 이제 전달받은 거여가지고, 아, 네, 이제 이 조지프 캠벨이라는 사람은 되게, 어, 뭐라 해야 되지? 막 고전 신화에 엄청 푹 빠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네. 신화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음, 신화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전설, 막 그런 거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 서사를. 그래서 그런 신화나 전설에 나오는 영웅들의 서사를 찾아보면 약간 이런 구조를 가진다. 음,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단톡방에서 이제 이거를 공유해 주신 분이 이제 뭐 각자의 삶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살면은 이제 막 나락이 왔을 때 이제 버텨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랬어요. 볼까요? 모험에 대한 부름, 한계 넘어서기, 실현의 길, 나락, 대변화, 위대한 선물에 대한 보답. 이게 보면은요.
어, 그러니까 저는 참 진리는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무기가 되는 스토리에도 사실 이렇게 4단계로 단순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4단계는 제가 쓰려고 만든 압축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지금 모험이라고 하는 거 안에 지금 많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 모험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무기가 되는 스토리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7단계로 서술하고 있거든요. 어느 캐릭터가 난관에 직면한다. 가이드를 만나서 그가 계획을 제시하고 행동을 촉구한다. 그리고 성공으로 끝맺던가 도움을 받아 실패를 피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말에 이른다. 이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7가지 이 스토리인데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이 서사 구조가 가장 오래됐고 가장 유명하고 가장 인기 있는 서사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이 구조를 차용해서 쓰는 거고, 이게 나의 정체성이 되고, 나를 소개하는 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인기 있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서사 구조에 이 캐릭터가 있는데, 그쵸? 나예요, 나. 이 캐릭터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어. 근데 이 캐릭터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원하는 저거를 해내기 위해서, 골에 도달하기 위해서 모험을 시작해. 과연 우리의 주인공은 어떻게 될까요? 영화관에서 확인해 보시죠. 이게 영화 프로그램에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험 보러 가는 거예요. 우리도 과정을 공유한다는 건 이 모험 공유가 되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평범했던 직장인이었는데 직장이 지옥 같아서 탈출했어. 그쵸? 그래서 나답게 살고 싶다고 도서관 글쓰기 하고 사업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는 직장에서 잘려버렸네. 그랬는데 그때 키운 인스타그램이 있고 이제는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 걸 해보겠다는데 애가 태어났네? 과연 우리의 주인공은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모두가 마흔 넘어서 정신 차려라고 하는데 이 난관을 극복하고 나다운 성공을 이뤄갈 수 있을까요? 영화관에서 음, 확인하시죠. 이걸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해 가시나요? 네, 그래서 저는 컨텐츠를 계속 하면은 브랜딩이 되고 사람들이 이 스토리를 보러 오고 나를 소비하러 오는 거기 때문에 팬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브랜딩에서 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 순환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인기 있으며 우리 인간이 누구나 겪는 스토리이기도 해요.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실현의 길, 나락, 대변화 그리고 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그 스타트업의 제이커브랑도 일치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인가 어제인가 발송해드린 그 무료 레터에 보면은 감정 곡선이라고 제가 보내드린 게 있거든요. 우리가 뭐든 시작할 때 근거 없는 낙관으로 내가 시작할 때 근거 없는 낙관으로 시작합니다. 룰루난나 모험을 떠나고 바로 근거 있는 비관으로 감정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게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우리 대부분은 나락에서 두려운 나머지 1단계로 돌아간다고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서 대변화를 거치고 뭐 조력자도 만나고 이런 모험을 통해서 이겨내면 시련을 낙담의 골짜기를 거쳐 나오면 내 감정이 어떻게 되냐? 근거 있는 낙관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노력하는 동안 근거가 생겼거든요. 그 결과 우리는 제이커브의 추진력을 가지고 성공에 이르른다라는 게 그 제이커브예요. 이거랑 다 같은 맥락인 거 느낌 오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 내 스토리를 이야기할 건데 4단계로 제이콥이 기가 막히게 또 잘 추려놓은 걸로 우리가 한번 해볼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그 기성님 지난 그 토크 콘서트 못 오셨죠? 못 뵌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토크 콘서트요? 어떤 더 커넥트요? 더 커넥트. 저 왔었어요. 아, 맞다. 그때 거기 뵀지, 참. 네, 맞다, 맞다, 맞다. 들어오셔서 거기 서 계실 때 인사했구나. 그쵸, 맞아요. 아, 맞네, 맞네. 사진 찍을 때 없었네. 사진 찍을 때. 아,
네, 아, 예, 끝나고 네, 거기 맞아요. 봤어요, 모여가지고 봤어요. 사진 맞아, 맞아. 예, 네. 예, 예, 찍는데 기성님은 못 뵈가지고 그때 선영님 제가 처음 뵙고 네, 셀렉님 사진 찍고 있습니다. 지연님은 제가 아는 지연님인 건지 모르는 지연님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아는 지연님인가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황스러우시려나? 네, 아무튼 강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디스커버 강의가 시작이 됐는데 네, 한 주 쉬고 앞으로 이제 디스커버 아마 재미있으실 거예요. 네, 재미있게 잘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고 그 오늘 했던 강의는 네, 그 유료 구독하시는 분들께 또 복습 자료로 기성님 오늘 예습 자료 보고 오셨나요? 아, 그래서 영상 클립들을 더 찾아보고 오셨구나. 네네. 확실히 미리 좀 생각해보고 오는 것이 좀 도움이 되시죠? 그쵸. 네. 또 답정. 아무래도 익숙한 내용이, 아,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진짜. 네. 네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계속 야외로 이제 막 돌고 있는데, 네. 내일도 날씨가 계속 좋길 바라면서, 그, 오늘 간만에 유튜브 영상 촬영하고 편집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일 아마 업로드가 될 것 같아요. 가능하면. 네. 가급적이면 업로드를 하려고요. 네. 그러면 한 주 쉬고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고 연휴 잘 보내세요. 네. 끝밤 되세요.